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늘 신문 부고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수 안다성 선생이 작고를 했습니다. 두 번째 놀란 것은 이 위대한 가수의 부고 기사가 너무나 작게 취급된데 놀랐습니다.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이분의 부고 기사는 일면에 나와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노래를 오랫동안 부르셨고 그 노래 하나하나가 개발연대, 전랑기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 청아한 목소리를 가진, 최근까지도 KBS 가요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아주 단정한 모습으로 노래를 부르셨던 안다성 선생의 부고 기사가 너무 소홀하게 취급됐는데 분노한 제가 안다성 선생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안다성 할 때 다는 마늘 다자고 성은 별성자입니다. 이런 이름은 예명인데 한자로 써야 제대로 느낌이 오는 부인이죠. 안다성 선생 하면은 우선 이분이 부른 노래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뭐 남녀노소 다 즐겨 부르는 노래가 바닷가에서 청실, 홍실, 사랑이 메아리 칠 때, 특히 박춘석 선생이 작곡한 노래를 이분이 많이 부르셨습니다. 이분은 또 참전용사입니다. 1930년에 태어났습니다. 1920년, 1910년, 1930년생. 저는 이분들을 우리 민족사의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위대한 세대의 한 대표격인 분이었죠. 이분은 1930년 5월 25일 충북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호적상으로는 1931년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 저도 1945년에 났는데 호적에는 194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자란 안다성 선생은 신흥대학 영문과를 다녀서 당시로는 아주 드문 학사 가수로 통했습니다. 대중음악평론가 박성서 씨에 따르면은 세계적인 흑인성악가 마리안 앤더슨의 이름을 본따서 안다성이라는 예명을 스스로 지었다고 합니다. 청주 방송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라의 달밤, 현인 선생이 부른 신라의 달밤을 부르다가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육군 정훈국 군예대에서 2년 9개월 동안 100차례 공연을 하면서 전설을 누빈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전용사를 부릅니다. 대학 3학년 때인 1955년 서울중앙방송국 KBS 전신입니다. 서울중앙방송국 전속 가수로 발탁됐고 그의 우리나라 최초의 라디오 연속 드라마 청실, 홍실의 주제가를 선배 여가수 송민도 씨와 함께 듀엣으로 불렀습니다. 청실, 홍실. 작사가는 조남사 선생인데 방송작가죠. 그리고 손석구 씨 작곡입니다. 국내 최초의 드라마 주제가로 아주 유명합니다. 1956년에는 손석구 선생의 소개로 오아시스 레코드와 전속 계약을 맺은 뒤 1958년 드라마 꿈은 사라지고의 주제가를 불렀고 그 뒤 주로 박춘석 선생이 작곡한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는 쓸쓸한 바닷가에 나홀로 외로이 추억을 더듬내로 시작되는 바닷가, 그리고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에레나가 된 순이 등등 이분이 탱고 형식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지난해까지도 KBS 가요 무대에 나오신 분인데 철두철미한 성격 그대로 누구보다 연습을 많이 한 가수고 사람과 만날 때 약속 장소에 항상 먼저 나와 계시고 늘 흐트러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상에서조차 민얼굴을 그대로 보이는 법이
없었고 그만큼 끝까지 노래와 사람이 일체된 그런 이미지를 남기신 분입니다. 안다성 선생은 아마 KBS 이 가요 무대에 가장 많이 나온 노 가수 중 한 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목소리의 그 키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부인 강정남 씨와 사이에 이남 안태상 명지대 교수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안홍상 씨가 있고 빈소는 한강 성심병원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빠르네요. 이거 내일입니다. 13일 오전 4시 30분 장지는 괴산 호국원입니다. 이 안다성 선생이 부른 노래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이 수백 곡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유명한 노래를 보통 네 노래를 꼽는데 청실, 홍실, 안다성, 송민도 두 분이 듀엣으로 같이 불렀고 꿈은 사라지고 이 영화 주제가입니다. 최무룡, 문정숙 씨가 나온 영화의 주제가인데 꿈은 사라지고는 최무룡 씨도 불렀습니다. 최무룡 씨는 그 아들이 최민수 씨죠.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최무룡 씨 노래 참 잘 부릅니다. 나는 가야지, 뭐 외나무 다리 등등. 그리고 바닷가에서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이게 안다성 선생이 부른 4대 명곡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바닷가에서는 박춘석 작곡, 박춘석 작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리고 사랑이 메아리 칠 때는 박춘석 작곡에 서인경 작사. 대단한 노래입니다. 특히 박춘석 선생과 안다성 두 분의 이 감수성, 음악적 감수성이 좀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맑고 아름답고 그리고 항상 그 애국심을 깔고 있는 분입니다. 박춘석 작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가 뭘까 하는 것은 박춘석 씨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가요 무대에서 박춘석 선생이 살아 계실 때 김동건 아나운서가 돌아가시면은 노래비를 세울 때 뭘 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박춘석 선생이 서슴지 않고 38선의 보물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38선의 보물, 38선이 보이는데 세워달라고 했는데 노래비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봅니다. 박춘석, 안다성 이 콤비가 만든 이들 노래는 시대를 초월해서 아름답게 우리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곡이 된 거죠. 우리나라 트롯이 흔히 뽕짝이라고 해가지고 구박도 많이 받았지만은 요사이 트롯의 부활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아마 세계적 장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트롯을 만든 분들이 다 마음이 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을 아는 분들이고 효도, 애국심과 같은 이런 좋은 생각을 깔고 그리움을 표현하고 헤어짐을 표현하고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전란 이걸 표현함으로 이 노래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작사, 작곡, 가수가 다 일체가 됐습니다. 인류입니다. 이분들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요사이 비로소 이제 시대가 흐르니까 이분들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박춘수 선생이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 박춘수 선생의 부고가 그렇게 작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때 방송에 나온 이미자 그리고 패티킴 두 분이 아주 흥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작곡가, 작사가, 가수가 너무 우리 사회에서 유교적 사회에서 이 구박을 받은 데 대해서 정말 우리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이 메아리 칠 때 저는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합니다. 안다성의 노래.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불러드리면 저작권 위반이 되니까 또 제가 별로 노래 실력이 없으니까 가사만 한번 안다성 노래 서인경 작사 박춘석 작곡 바람이 불면 산 위에 올라
노래를 띄우리라 그대 창까지 달 밝은 밤은 호수에 나가 가만히 말하리라 못 잊는다고 못 잊는다고 진정 이토록 못 잊을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친다. 꽃피는 봄엔 강변에 나가 꽃잎을 띄우리라 그대 집까지 가을밤에는 기러기 편에 소식을 보내리라. 사무친 사연 사무친 사연 진정 이토록 사무칠 줄은 세월이 물같이 흐른 후에야 고요한 사랑이 메아리 친다. 조남사 작사, 손석우 작곡, 송민도, 안다성 듀엣으로 부른 청실홍실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청실홍실 엮어서 정성을 들여 청실홍실 엮어서 무늬도 곱게 티 없는 마음속에 나만이 아는 인생살이 끝없는 회오리 바람 인생살이 끝없는 나그네 길에 울어도 순정 많은 목숨을 바쳐 청실홍실 수놓고 샛별 우러러 청실홍실 수놓고 두 손을 모아 다시는 울지 말자 굳세게 살자. 이 드라마 주제가가 1950년대 라디오로 방송됐습니다. 연속 드라마 1950년대 전란이 스쳐가고 폐허밖에 남지 않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청실홍실 같은 노래가 있어가 그때 고생하던 사람들의 가슴을 쓰다듬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언 세월이 흘러가지고 올해는 전후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3년 전쟁은 휴전선에서 멈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북한이 체제 대결을 하는데 결국 대한민국이 성공해가지고 지금 이런 나라를 만들고 그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요 세 놈이 나쁜 짓만 찾아가면서 하다가 저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에 피땀 눈물 흘리면서 서온 전후 70년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감동 스토리입니다. The greatest story입니다. The greatest story ever told. 이 역사를 만든 분들은 The greatest generation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1930년생 안다성 선생이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면서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